NL을, 이게 청와대가 움직였다 그래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참,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예.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NLL 대화록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정상회담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도 발끈했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거 그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 공개를 했죠. 정문원 의원. 네, 정문원 의원이 예. 공개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당시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전 예. 의원 신분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권영세 뭐 난리가 났었죠. 엄청나게 파문이 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국정원 작품이더라.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9년 5월이었는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원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103쪽에 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10쪽짜리로 발췌본을 만듭니다. 발췌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가 줬다는 거죠. 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쪽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우리 국가 기밀망이 있으니까 그 망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직보를 하는 형태로 갔고,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이런 쪽으로는 인편으로 해서 넘겨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점이 2009년 5월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망신주기용 비슷하게 뭔가를 준비했었던 거 아니냐, 모종의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되고 딱 킵하고 있었던 거죠. 킵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공개된 내용으로 보자면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나 이런 상황이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려고 준비했을 개연성도 있다.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게 5월 23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이 카드는 이제 전문용어로 킬되고 없어지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반발이 심하겠다. 그래서 그냥 딱 캐비넷 아래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2012년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추정돼. 그렇게 했다가 2012년 대선 때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죠.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죠. 비 오는 날 부산거리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쫙 읽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1대 49 게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빙이었었던 거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였는데 정말 막상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꺼냈던 게 이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 국정원 댓글 사태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했던 사건이 그 바로 직전에 또 같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근데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엎어치기로 여직원을 감금했다. 이런 식으로. 김용판이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네. 긴급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식으로 낮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그것도 문재인 박근혜 토론이 막 들어갈 때 네. 이거 국정원 댓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관여한 거 아니다. 이런 거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건 의문이 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왜 그랬는지 김용판 전 청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김용판? 아닙니다. 떨어졌죠. 아니죠. 이제. 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디 버지니아 갔어요? 또 거기 경반도? 모르겠습니다. 출마는 했던 걸로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뻑하면 다들 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NL로 대화록 포기 발언이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발언이 폭로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지금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보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이 만든 걸 청와대가 그걸 그 시기에 써먹었던 거였다. 이렇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국정원이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한 내용이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김무성 전 대표는 검찰서 받으러 들어가면서
난 찌라시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사실은 그건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냅니까? 그걸 붕어빵처럼 만들어낸다고 흉내 내려고 해도 못 흉내내는 거를 그대로 쪽지 꺼내가지고 줄줄줄 읽었었는데 그걸 찌라시를 통해서 봤다고요? 사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그게 김무성 전 대표 손에도 발췌본이 들어가서 읽은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어떠한 경위로 김무성 의원에게, 이제 현 의원에게 갔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 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아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검찰은 믿어줬거든요. 검찰은 당시에 찌라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맞는 것 같다라고 넘어가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국정원이 만들어서 김무성 의원 측에다 전달한 이 과정,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과정을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 수사하라고.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소환되겠지만 김무성 의원도 당연히 나와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들었는지. 아니, 일단 원세훈 원장한테 당신 이거 누구 짓으로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게 되면 30년 동안 오픈을 못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이거를 대화록으로 그 관련된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했던 행동이 이게 1급 비밀이었는데 2급 기밀로 낮춥니다. 낮춘 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위를 낮췄는지는 또 이제 들여다봐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수위를 낮춰갖고 1급 기밀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들여다볼 수 없으니 네. 그걸 2급 기밀로 낮춰갖고 열람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그 열람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청와대 보고를 했고 이게 누구 지시로 했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놓여진 모든 혐의들이 다 그런 겁니다. 과연 당신이 혼자 했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근데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혼자 했다고 지시를 하기에는- 받은 게 아니라 쥐시를 받은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시.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거를 뭐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판단이었다고 하기에는 뭐 본인 변호인이 말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혼자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다 얘기해라. 예. 지금은 이제 혼자서 떠안기에는 너무 큰 바위다라고 예. 지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 MB 정부는 큰 게 있잖아요. 큰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김관진 그 전 안보실장이 들어가잖아요. 내일 김태형 또 국방부 장관이 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곧 남재준 소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남재준 소환하게 되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돈을 준 걸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줬습니까? 남재준 장관이 그 실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군인 정신 얘기할까봐 되게 겁나는데요. 예. 군인 정신으로 줬다 그럴까봐. 없어요, 그 사람. 예. 그런 거. 그래서- 근데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봤더니 관행입니다. 무슨 관행이요? 전임 정부에서도 그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원세훈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원세훈 전 원장 소위 말하는 예. 뭐 그냥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을 줬는데 MB 정부는 안 줬을까요? 그분도 돈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죠. 탄력을 받아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MB 정부에서도 줬고 그 관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고 이게 관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계속. 네. 그 관행을 어느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졌느냐 네. 이 부분에 이제 수사력이 집중이 될 텐데요. 남재준 원장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핑계대기 좋습니다. 나는 전임 몰랐는데 정부 네. 전에 그 물길이 튀어 있었다. 그래서 물길 가는 대로 놔뒀을 뿐이지 내가 이 도랑을 내가 판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원세훈 전 원장이 아니다. 우리 협의해서 판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들도 줬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렇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거기도 뇌물로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엮어가기인 거죠, 이제. 엮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있는 사실을 쫓아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확인해 간다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가 뭐 추정까지도 좀 섞고 그러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뭐 심지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복수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있는데요. 팩트 아닌가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완전한 팩트라고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 검찰 사법적인 수사 판단을 들어갔으니까. 받지는 않은 것이니까 완벽한 팩트에서 좀 모자란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거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복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그걸 국민이 상식적으로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전의 정권을 정말 사유화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광우병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촛불 시위가 한창 일고 난 다음부터 사실 좀 예.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랬겠죠. 본인 스스로는 뭐 선의로 이해하자면, 나는 대통령직 진짜 멋있게 할 거야. 예. 나는 진짜 이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정말 한번 멋있게 해볼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훅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겠죠. 공격이 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자기 앞에 수많은 권력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수족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들을 본인이 깨달았던 아니면 누군가 얘기했겠죠. 국정원이 그다음 원세훈 원장이었다 그러면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청와대가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 한번 그림을 만들어 와라고 얘기를 했던가 그랬었겠죠. 전자든 두자든 아니라고 정두원 의원은 얘기를 해요. 정두원 의원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렇게 창의력으로 할 사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사람이다. 그럼 시키는 대로. 그럼 시키는 것은 2009년 2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해갖고 좀 해석을 해보면 2009 전문가 아니에요. 이명박 전문가, 원세훈 네, 그렇죠. 전문가. 원세훈하고는 20년 동안 서울시에 같이 있었으니까. 2009년 2월에 원세훈 임명됐는데 임명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촛불 공격을 받고 이제 그쪽 표현을 따르면 촛불 공격을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촛불의 배우는 누구야? 저 촛값은 누가 돈을 냈어? 그게 그분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배우 세력이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좌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충직한 사람은 원세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은 청와대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아니, 원세훈 원장이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나이들 낼 수는 없을 거다. 어떻게 원세훈 원장 혼자 머리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예. 아무리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기업 어느 공기관을 가더라도 기관장 되면요. 그 밑에 기관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이 그럼요. 생겨요, 예.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물어보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밟아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랐겠죠. 예. 골라가지고 그림을 만들려고 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됐던 것처럼 NLL 개화록 문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N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감정, 이른바 이제 그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무조건 지지율 올라가는 국민들이거든요. 애국심에 얼마나 충실해요. 근데 포기했다면 거기에 내용도 잘 몰라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맨날 싸우니 선을 면으로 바꿔서 공동 어로 수용을 만들자 이 얘기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NLL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발췌록으로 만든 10페이지짜리 딸랑 보고 예. 103쪽이나 되는 것들을 발췌한 것들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발췌를 입맛에 했는지 맞게.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걸 청와대가 쥐고 있으면서 기다렸다가 때를 보고 2012년도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이번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정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기록물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차기 일종의 미래 권력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게 바로 그런 국민들이 현명한 지점이고요. 거예요. 어떻게 이명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묶어갖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댓글 사건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김무성의 거짓말입니다. 김무성의 거짓말. 이거는 아마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산 가가지고 그 비 오는데 읽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록 원문,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에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문장을. 두 개가 똑같은데요? 천재를 갖다 놔도 이렇게 똑같이 못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 군부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판을 깬다고 하는 표현. 우리 논문 표절할 때 몇 글자죠? 한 다섯 글자 정도가 연이어 붙어 있으면은 그 표절했다고 간주한다 그러잖아요. 5단어가. 네, 5단어가. 근데 이거는 수십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창작해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네. 김무성의 거짓말 이걸 찌라시로 덮으려고 했다는 검찰도 문제인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사실상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사자가 바른정당에서 또 통합하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의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요? 네. 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이거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정쟁화가 됐잖아요. 예. 2013년도에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사실은 맞아요. 싸웠어요. 예. 1년 내내 싸울 때 여당, 지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겠죠. 이거 정말 몰랐을까요? 김무성 의원도 자기도 다 알았을 텐데 그럼 알면서도 야권하고 거짓말하고 뭉치고 특검 들어가고 그럴 때 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 예. 가지 쟁점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좀, 검찰한테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만 자꾸 생각나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네. 검찰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일단 거기 이제 고발됐던 당사자들은 거의 다 무혐의 처리가 났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거의 똑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설명이 그래프 예. 나오네요. 정문환 의원만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고발이 됐었는데 예. 뭐 김무성 의원, 서상기 그때 정보위원장, 조원진 의원, 조명철 의원, 윤재옥 그다음에 권영세 주중대사 전부 다 무혐의가 났고요. 저분들 이제 다 소환 대상인가요? 그렇죠. 뭐 줄줄이 다 소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기에서 보면 김무성 의원하고 남재준.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1, 2순위를 다툴 정도로 뭐 지금 선상에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그 신분에서 2013년 지금 우리 김수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논쟁에 기름을 맞아요. 기름을 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저 자료를 2013년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또. 그렇죠. 군인 정신으로 또 그거를 공개를 해버리셨습니다. 군인 정신이 참 욕되다고 좀 이렇게 비유하기 어려운 말인데 예.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 TF에서도 이 부분이 그 남재준 원장이 여기 위에 지서 지시를 받아서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 전 원장 이게 입에서 무슨 얘기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위에 지시를 받고 공개한 건지 본인이 공개한 건지 파악이 안 됐다는 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TF에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 원장의 입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수사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을 지금 불러서 지금 예.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 질문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재준 전 원장이요.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다시. 2009년도에 처음 청와대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2012년도 대선에서 이 대화록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 그 대화록은 어디로 휘리릭 사라지고 없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갖고 있는 거죠. 또 두 정권의 속성이 똑같은 정권인데.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거를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당시에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굉장히 청와대의 핵심적인 논의 안건이었을 거고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간부들이 이거 공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장 소신이야.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확 그냥 까버렸어요. 그 원장 혼자 소신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려고 그래요. 네. 자,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가장 크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이현수 그 기조실장이 문고리 선배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니냐? 40억 정도? 네. 그거보다 이제 좀 넘어가죠. 자, 이 40억 문제를 갖고 남재준 원장을 불러요. 자, 그럼 그 질문 1. 질문에, 야, 40억, 너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판단대로 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이 군인 정신으로 내가 알아서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 두 번째가, 전 잘 모르는데요. 전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전임 원장 때도 해서 그 관행대로 쫓았습니다. 1번, 2번, 몇 번이요? 그거는 변호인은 당연히 2번을 얘기를 하라고 하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추정컨대 남재준은 잘 모르시죠? 네, 저랑 뭐 친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의 남자니까 남자끼리는 좀 알지. 근데 아니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는 논리를 만들겠죠. 예, 군인 정신 없어요, 이 사람. 네. 예. 뭐 이미 좀 너무 예. 그 재단적으로 그래서 2번으로 갈 돼가지고. 거다.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자, 봅니다. 그다음 2013년 대화록 공개할 때 대화록 왜 공개했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네. 가 1번. 어디 지시받고 했는데요? 위에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이것도 2번입니다. 2번. 예. 아니요, 전 3번에 있을 거라고 3번 생각해요. 국익을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논리 펴거든요. 그럼 검찰이 미워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아마 이제 정황상으로 아니,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워할 아니,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국정원장이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니 국정원에 복사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너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부분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할 근데 그게- 눈에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아마 이제 본인이 소신은 그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본인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급인 걸 2급으로 낮췄거든요. 네. 그건 자기한 임의로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럼 1급에서 2급으로 낮출 때 누군가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개하는 것도 그 사람 공개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은 지금 저쪽에 가 계시고. 글쎄요.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본인의 판단은 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탄핵 때도 많이 느끼고 예. 또 그 기간 동안에 법과 현실의 논리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 막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보니까 다 국민들은 모두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천재가 자기가 무능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이른바 그 법조인들을 약간 좀 낮춰서 좀 폄훼하는 식의 어떤 얘기로 보면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쓰는 연습만 하다 나온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법의 논리만 가지고 현실을 그걸 가지고 재단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법조 기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우병우 수석이 정말로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잘못한 거는. 내심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국정원이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한 내용이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김무성 전 대표는 검찰서 받으러 들어가면서, 난 찌라시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사실은 그거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냅니까? 그걸 붕어빵처럼 만들어낸다고 흉내 내려고 해도 못 흉내내는 거를 그대로 쪽지 꺼내가지고 줄줄줄 읽었었는데 그걸 찌라시를 통해서 봤다고요? 사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그게 김무성 전 대표 손에도 발췌본이 들어가서 읽은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어떠한 경위로 김무성 의원에게, 이제 현 의원에게 갔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 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 수석실 쪽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우리 국가 기밀망이 있으니까 그 망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직보를 하는 형태로 갔고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이런 쪽으로는 인편으로 해서 넘겨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점이 2009년 5월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망신주기용 비슷하게 뭔가를 준비했었던 거 아니냐, 모종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되고 딱 킵하고 있었던 거죠.
킵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공개된 조금 내용으로 더 보자면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나 이런 상황이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카드를 쓰려고 준비했을 뭐 개연성도 있다.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게 5월 23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이 카드는 이제 뭐 전문용어로 킬되고 없어지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돌아갔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반발이 심하겠다. 그래서 그냥 딱 캐비넷 아래 넣어놓고 문재인 박근혜 토론이 막 들어갈 때 네. 이거 국정원 댓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거 관여한 거 아니다. 이런 거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건 의문이 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왜 그랬는지 김용판 뭐 전 청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국회의원인가 김용판? 아닙니다. 떨어졌죠 아니죠. 이제. 아니죠. 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디 그 버지니아 갔어요? 또 거기 그 양반도? 모르겠습니다. 그 출마는 했던 걸로 시도를 했던 걸로 뭐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뻑하면 다들 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에넬로 계화록 포기 발언이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발언이 폭로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지금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예.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추정해 보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이 만든 걸 청와대가 그걸 그 시기에 써먹었던 거였다. 이렇게 그냥 요약적 기다리고 있다가 2012년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추정돼. 그렇게 했다가 2012년 대선 때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죠.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죠. 비 오는 날 부산거리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쫙 읽고 쫙 읽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1대 49게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빙이었었던 네. 거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였는데 정말 막상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꺼냈던 게 이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댓글 사태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했던 사건이 그 바로 직전에 또 같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근데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엎어치기로 예. 여직원을 감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용판이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네. 긴급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식으로 낮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그것도 NL을 이게 청와대가 움직였다 그래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참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예. 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NLL 대화록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정상회담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도 발끈했잖아요. 정상회담 한 거 그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 공개를 했죠. 정문원 의원. 네, 정문원 의원이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김무성 당시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전 의원 신분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권영세 뭐 난리가 하면서 났었죠. 엄청나게 파문이 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국정원 작품이더라.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9년 5월이었는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 원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103쪽에 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10쪽짜리로 발췌본을 만듭니다. 발췌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가 줬다는 거죠. 이 청와대 외교안보